오늘 당신의 계좌가 피를 흘렸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 아시아 증시의 연쇄 폭락, 그리고 굳건해 보이던 미국 나스닥과 유럽 주가지수 선물의 붕괴까지. 단 한 줄의 전쟁 뉴스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용단 폭격을 가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업의 압도적인 호실적이나 혁신적인 기술 발표 같은 좋은 뉴스 10개보다 중동에서 날아온 전쟁 뉴스 단 한 줄에 발작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며 아주 작은 공포의 자극에도 수천조 원의 거대 자본이 빛의 속도로 이탈하고 이동하는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바로 오늘 당신의 주식 계좌 잔고가 처참하게 녹아내렸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의 한복판, 그 소용돌이의 정주망에 강제로 끌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멀리서 벌어지는 중동의 전쟁 뉴스를 그저 나와 상관없는 국제정세쯤으로 가볍게 넘기셨다면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총성과 포탄의 타격점은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은퇴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월가의 거대 자본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다음 돌의 종착지와 구체적인 세계의 핵심 기업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다음번 시장이 발작 때 당신의 계좌는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털리게 될 것입니다. 대체 왜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미국 주식이 빠지고 한국의 코스피가 무너져 내리며 강남의 물가와 당신의 생활비까지 치솟는 것일까요? 그 연결고리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자 혈관입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면 글로벌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은 즉각적인 발작을 일으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심장이 멎듯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당신의 자동차 주유비 몇만 원이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쿠팡과 CJ 대한통운의 물류 택배비가 치솟고 항공유 급등으로 비행기 값이 폭등하며 한국전력의 발전 단가가 올라가 결국 전국의 모든 공장 운영비가 연쇄적으로 폭발합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 국가 대한민국에게 유가 급등은 국가 경제의 치명타입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남는 이익이 쪼그라들고 마트의 밥상 물건은 서민들의 목을 조릅니다. 기업의 마진이 박살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겁을 먹고 위험 자산인 주식을 가장 먼저 가장 공격적으로 던져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피를 토하며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잔혹한 인플레이션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대중들처럼 그저 공포만 느끼고 주식 앱을 꺼버린다면 당신은 평생 자본주의의 희생양으로 남게 됩니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두려움에 떨며 손절매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그 반응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당신의 생각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피가 낭자한 거리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는 1%의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전쟁의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헐값에 던지고 있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는 그 다음을 봅니다. 폭격이 끝난 뒤 잿더미가 된 땅 위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걸프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부의 거대한 흐름, 이포코스처럼 쏟아졌습니다. 망가진 인프라를 다시 세워야 하고 안보의 위협을 느낀 국가들은 앞으로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해 국방과 에너지, 자립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시장은 바로 그 지점, 재건과 안보라는 거대한 돌의 길목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붉은색, 카락장이라는 공포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라는 황금빛 돈의 방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완벽히 당신의 수익으로 만들려면 복잡하게 얽힌 전쟁 시나리오를 시간의 흐름이라는 기준으로 아주 냉정하게 쪼개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정확히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초반 공포 국면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입니다. 이때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발작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패닉 셀링하며 금이나 달러 같은 극단적인 안전 자산으로만 돈을 피신시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냉정한 계산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정과 알고리즘 매도, 물량 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를 맞고 찌라시 뉴스 한 줄에 지수가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지난 현실 계산 국면입니다.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지만 군사적 긴장과 경제 제재가 일상화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월가의 거대 자본과 스마트머니는 맹목적인 공포를 거두고 주판화를 튕기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 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해상 운임비 상승으로 어느 기업이 파산하고 반대로 어떤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인가?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 구조적 분쟁 장기화 국면입니다. 주변 중동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전쟁에 휘말리거나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대리전을 치르며 깊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단순한 단기 변동성을 넘어 초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착화라는 구조적인 공포를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판을 움직이는 체스 플레이어들의 속내를 읽어야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이 불바다가 되어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막고 싶지만 동시에 중동에 대한 패권은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진 그 틈을 타 자신들의 지정학적 영토를 넓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오일머니의 핵심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석유만 파먹고 사는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도시 개발, AI 전력망,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국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내부조차 강경파와 현실주의파가 엇갈리며 복잡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쟁 그 자체의 잔혹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누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느 국가의 어떤 예산이 어느 기업의 통장으로 꽂히게 될 것인가를 추적할 뿐입니다. 뉴스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자본주의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새로운 메가톤급 수주를 따낼 것인가? 시장은 결국 이 냉혹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당신의 계좌를 살려낼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월가의 거물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앞으로 누가 돈을 폭발적으로 쓸어 담을 것인가?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 RARATING 할 것인가? 전쟁의 화마가 지나가고 유가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극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스톱되었던 전 세계의 투자와 중동의 복구 사업이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건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의 이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 제롬 파월과 연준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시장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 훨씬 더 비싼 프리미엄을 얹어줍니다. 똑같이 시장승업을 버는 회사라도 고금리 시대에는 주가수익 비율 PER을 1형배만 주지만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풀리면 2형배, 3형배의 가격표를 기꺼이 붙여주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즉, 재건 사업으로 실제 버는 돈 EPS이 급증하는데 금리 인하로 후 시장 평가가치 MULTI PER까지 높아지는 완벽한 콤보가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랠리를 펼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당장 눈앞에 펼쳐질 현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유가 폭등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구간이니까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는 언제나 대중보다 6개월 앞서 움직입니다. 폭격으로 항만이 파괴되고 도로가 끊기고 정유시설과 전력망이 불탔다고 가정해봅시다. 결국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이것들을 무조건 다시 고쳐야만 합니다. 물건을 수출하려면 항만이 필수적이고 공장을 돌려 경제를 살리려면 전기가 절대적이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도로와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거대한 전쟁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복구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돌은 단순히 부서진 벽돌을 다시 쌓는 단순 복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겪은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은 똑같은 취약점을 두 번 다시 노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석유 정제 시설만 달랑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초연결, 스마트 전력망, AI 기반의 무인 방어 산업 시설, 그리고 국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지하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통째로 요구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다시 말해, 무너진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더 비싸고, 더 압도적인 미래형 시스템으로 국가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폭락장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종목들은 오늘 전쟁 뉴스 한 줄에 상한가를 치고 내일 하한가를 가는 얄팍한 방산 테마주나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전쟁의 화연이 조금씩 거치고 시장의 시선이 파괴에서 재건과 복구로 이동하는 그 변곡점부터 수년간 강력한 실적의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묵직한 주도주를 찾아야 합니다. 단타로 푼돈을 노리는 시선에서 벗어나 메가 트렌드의 파도를 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나아가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글로벌 중장비의 제왕, 캐터필러, CSCS1 캐터필러, CSCS&O. 이유는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전쟁이 끝난 잿더미 위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말끔한 양복을 입은 컨설턴트가 아니라 원화진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길을 뚫을 압도적인 힘을 가진 중장비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땅을 평탄화하고 파괴된 인프라의 기초를 다시 다지려면 캐터필러의 굴착기와 불도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캐터필러를 단순한 노가다, 건설 기계 회사로만 본다면 당신은 하수입니다. 최근 캐터필러가 월가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AI 열풍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의 핵심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캐터필러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대형 산업용 백업 발전기와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즉, 이 회사는 중동 재건이라는 전통적인 굴뚝 산업의 폭발적 수요와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확대라는 최첨단 시대의 메가 트렌드,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괴물 같은 주식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재건 기대감으로 1차 랠리를 시작하고 이후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받쳐주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완벽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민국 건설의 자존심이자 중동의 지배자, 현대건설입니다. 왜 수많은 글로벌 건설사 중 현대건설일까요? 중동이라는 특수한 시장은 철저하게 과거의 경험과 왕족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수주를 결정짓는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중동 건설붐의 주역이자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척박한 사막에서 굵직한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네옴시티를 비롯한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국가 개조 사업에서 현대건설의 이름이 항상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다시 거대하게 풀리기 시작할 때 현장의 모래바람을 견뎌본 경험과 현지 정부와의 깊은 신뢰 관계를 미리 쌓아둔 회사가 가장 먼저 메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특히 이런 수주형 기업의 주가는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진정되면서 그래서 진짜 조단위 수주를 따낸 놈이 누구냐? 라고 시장이 냉정하게 묻기 시작할 때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ISA나 IRP 같은 절세 계절을 활용해 하루 이틀 뉴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중동 재건 사이클이라는 긴 호흡을 염두에 두며 장기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종목은 앞선 두 기업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심장,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캐터필러와 현대건설이 파괴된 것을 다시 짓는 물리적 재건의 대장주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배럴당 $100를 향해 폭등할 때마다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은 뼈저린 공포를 느낍니다. 석유와 가스에 국가의 운명을 의존하면 중동의 독재자나
테러리스트 손에 우리 경제가 언제든 파탄날 수 있구나. 이 에너지 중속의 공포에서 벗어날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원자력 발전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체코 원전이라는 잭팟을 터뜨리며 글로벌 수준의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입증했고, 4세대 원전의 미래라 불리는 SMR 소형 모듈원전 분야에서도 창원 공장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거대한 수급까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레벨업이 진행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쟁 테마주가 아닙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에너지 체계가 원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역사적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여기서 흥분해서 당장 내일 아침 시장가로 풀매수를 누르려고 하신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장밋빛 시나리오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낼 치명적인 상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전쟁의 늪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처럼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끝나고 곧바로 평화로운 재건이 시작될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는 잔혹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몇 년씩 질질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재건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기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주가는 끝없는 희망 고문 속에 서서히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선반영의 저주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현실보다 빠릅니다. 모두가 다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프리미엄이 잔뜩 기어 있다면 나중에 실제로 수주 공시가 뜨더라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스마트머니의 거대한 차익 실현 매물에 맞아 고점에서 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차이나머니의 습격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한국 건설사나 미국 장비업체가 수주를 독식할 것이라 착각하는 사이 막강한 국가 자본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 기업들이 덤핑 가격으로 복구 사업을 삭스리해 갈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중동 재건 시장을 집어삼킨다면 우리의 투자 시나리오는 근본부터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진짜 고수들의 비급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유연한 대응에 있습니다. 내가 세운 시나리오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계좌가 파산하지 않도록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투자의 전부입니다. 만약 분쟁이 단기에 극적으로 타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재건 관련주와 공격적인 성장주의 비중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긴장이 고조되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면 미련 없이 현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달러나 금과 큰 방어적 자산을 섞어 계좌의 변동성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탐욕의 통제입니다. 지금 당장 안 사면 날아갈 것 같다는 FOMO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전 재산을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뉴스가 자극적일수록 당신의 심장 박동은 빨라질 것입니다. 급락 뒤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을 보며 이제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시작한다 라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계좌를 강통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조급함 때문입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수백 배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사느냐 EXECUTION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캐터필러,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확신이 든다면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시장이 전쟁 뉴스로 발작을 일으키며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 DCA로 접근해야 합니다. 뛰어가는 버스에 목숨을 걸고 올라타려 하지 마십시오. 버스는 반드시 다음 정류장에서 숨을 고릅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남들이 손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미리 정해둔 비중만큼 10%, 20%씩 차분하게 이삭을 줍듯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좌의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이 파도를 타낼 수 있습니다. 경제의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진짜 거대한 부는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불나방들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공포의 헐값으로 던져질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모아간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시장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복기해 보십시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속보가 뜨는 순간 거대 자본의 알고리즘은 1초 만에 계산을 끝냅니다. 유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실적 악화, 주가 하락. 그래서 실제 기업의 손실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히기도 전부터 주식을 무자비하게 패워버립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 총성이 잦아들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시장은 즉각 태세를 전환합니다. 누가 굴착기를 파이고 누가 스마트시티를 짓고 누가 원전을 세울 것인가. 결국 시장은 눈앞에 보이는 1차원적인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가 만들어낼 다음 돈의 거대한 물결을 향해 미리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얄팍한 주식 리딩방의 찌라시가 아니라 뼛속까지 차가운 냉정함입니다. 자극적인 전쟁 기사에 휩쓸려 막연한 공포에 떨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장밋빛 희망에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시장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공포라는 상품을 팔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겁에 질려 던진 그 알짜 주식들을 월가의 기관들은 밑에서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찰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 요란한 소음 뒤에 숨어있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구조를 읽어내는 통찰력입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코스피의 폭락은 자본주의가 당신의 투자 그릇을 시험하는 얄궂은 시험지일 뿐입니다.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승리하는 자는 내일의 주가를 귀신같이 맞추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두려운 세계의 변화를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철저한 분할 매수와 자산 배분이라는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돈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공포를 매수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전리품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언제나 공포의 이면을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먼저 선점합니다. 당신이 그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독독이었습니다.